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귀농귀촌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 진입로가 2배 넓어지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민 불편 호소에 서구는 대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대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부산시의 통합 심의 결과 조건부 부결 처리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취재했습니다. 세계 계절 9월을 맞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북부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낙동 독서대전이 펼쳐집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귀농귀촌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도와 시군의 지원금을 받아 지역에 정착하는 이른바 취농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박용수 씨. 7년 전 취농을 결심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박 씨는 스마트 전통주 양조 ICT 서비스를 개발해 양조장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전통주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전통주 양조장을 하려고 물이 좋은 이곳 연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로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가 연천에서 율무를 사용한 전통주 개발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큰 자금을 10년 전 군인 배우자를 따라 수원에서 연천으로 오게 된 장수연 씨. 연천군 청년창업지원금 중 임대료 6개월치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해 보습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오게 됐지만 이곳에서의 노후 생활까지 꿈꿀 정도로 만족스러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적당한 대출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센터에서 사업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태서 이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비나 초기 정착금을 받아 정착하는 귀농귀촌 인구는 50여 명. 대부분 농사나 사업에 처음 도전하고 있습니다. 취농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마을 분위기와 일하는 방식 등을 미리 배울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당진의 한 배농가. 익지 않은 배는 놔두고 잘 익은 배는 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시골 언니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입니다. 충남 당진과 충북 옥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귀농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에서는 12명이 11일간 농사와 지역에서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농촌 생활을 하며 수확 방법 등을 배웁니다. 농부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같이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 여성분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해요. 지자체도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부터 농촌마을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숙소를 제공받으며 최대 6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하며 농사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농촌에서 굉장히 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귀농을 결정한 참가자는 3명에 달합니다. 그중 직접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박향주 씨는 글과 말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것의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를 직접 만나고 농산물을 맛보고 이러면서 이 농촌을 바라보니까 그 가치가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해 듣는 거 말고 내가 그냥 내 재능이든 아니면 진짜 농사에 관련된 거든 경험해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당진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귀농인의 집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은 만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다하겠습니다. 귀농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귀농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차명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성공한 청년 농부 등이 알려지면서 농촌으로 가는 젊은 층도 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농업을 이끌고 마을 알리기에도 나서고 있는 이천의 청년 농업인들을 취재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보리와 쌀을 분쇄하고 끓이고 발효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이곳은 이천 백사면에 자리한 맥주 공장입니다. 한 달 넘게 정성을 들여야 탄생하는 맥주의 주 재료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이천쌀. 이천쌀의 매력에 빠져 5년 전 이곳에 자리 잡은 청년 농업인 김나래 씨가 오랜 연구를 거쳐 개발한 겁니다. 전국의 쌀로 맥주를 만들어 봤는데 이천 쌀로 만들었을 때 풍미가 가장 좋았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장목반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직접 이제 농사 지은 홉으로 이제 맥주를 이천쌀 맥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김 씨는 조만간 해외 박람회에서도 지역과 맥주를 알릴 예정입니다. 감성을 농촌에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그런 젊은 감성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의 좋은 제품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일정한 온도와 습도, 채도 속에 길러지는 채소들. 유럽 품종 상추를 비롯해 다양한 쌈채소가 자리한 이곳의 주인도 청년 농업인입니다. 이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을 보며 자동화 농업 방식,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됐다는 박노영 씨. 부모님이 하고 계신 한우, 그리고 밭농사를 그냥 원래 옛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천으로 좀 도입을 하게. 박 씨는 청년으로서의 패기와 영업직 근무 경력을 살려 판로를 개척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당,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신선한 채소들을 공급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있거든요. 백화점 가서 먹을 수 있는 채소 같은 느낌으로 컬을 좀 높여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패기와 아이디어가 더해져 판로를 넓혀가는 지역 농산물. 지역 특산물 200여 종을 모아 판매하는 직매장 더 크래프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며 직접 아기자기하게 꾸민 매장에서 지역과 특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는데 이천 쌀로 효소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천 지역도 농촌 인구가 계속해 감소하는 상황. 이에 이천시는 청년 농업인 지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더 크래프트를 비롯한 시설도 늘려간다는 전략입니다. 청년들의 유입을 통하여서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6차 가공 산업까지 하여서 이천시를 알리고 이천시 특산품과 또 이천시의 농가공식품들을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저희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가는 청년 농업인들. 이들의 도전이 농촌 활력은 물론 지역을 알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지방에선 청년 농부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스마트 축사 도입과 그릭 요거트 생산까지 아버지의 젖소 목장을 물려받아 사업가로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농부를 HCN 오승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구미 선산읍의 한 목장. 로봇팔이 줄 서 있는 젖소로부터 쉴 새 없이 우유를 짜냅니다. 목에 걸려있는 스마트 목걸이가 젖소의 활동량과 식사량,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 실시간으로 로봇에 전송합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우유만 5톤가량.
가업을 이어 청년농부로 도전한 아들이 로봇 차규기를 도입해 스마트 목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무에서 우유를 창출해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가업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시작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자 일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38년 전 아버지가 송아지 2마리로 시작한 목장은 어느덧 280마리의 젖소를 키우는 대규모 목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조 씨는 우유 생산에 그치지 않고 요거트와 치즈 가공 기술을 배워와 직접 공장을 차렸습니다. 마시는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 등 당일 생산한 우유만 활용해 유제품을 만드는 등 품질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운 게 청년 농부의 성공 비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다가가 보자 해서 저희는 제 유업체랑 다르게 당일 생산된 거 당일 만들고 있고, 또 다른 식품 첨가물을 일체 넣지 않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청년 농부의 성공 사례가 각광받으면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책 마련에 나선 상황.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귀농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나 인프라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촌을 인프라 또 농업 생산력 확대를 위해서 구미시에서는 다양한 국책 프로젝트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청년 농부들의 잇따른 성공 사례가 청년 인구 유입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반쯤 서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방에서 불이 시작돼 거실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사상구 학장동의 한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지게차가 800kg이 담겨있는 용기와 부딪혀 용기 일부가 파손돼 약 20kg의 질산이 누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 입주를 앞두고 진입로가 2배 넓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넓어지면서 함께 있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배 넓어진 서구 아미동 까치고개로입니다. 인도가 없어 보행자는 차량 사이를 피해가며 걸어야 했지만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2m에서 2.5m 넓이 인도가 양쪽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만들어진 곳에 있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지금 모두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주차 공간은 모두 45면. 주차난이 심했던 만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구청 민원 게시판에 한 주민은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왔지만 공사 후 결과는 주차장이 사라진 것이라며 인근 주차장은 거리가 멀고 고지대에 있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가장 가까운 아미까치 공영 주차장은 걸어서 15분에서 20분가량이 걸립니다. 구청은 다른 주차 공간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대체부지가 있으면 그 전에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차장 조성한 곳은 인근의 초장동하고 남부민 이동 인근인데 사실 여기서는 좀 멀고 최대한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보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확장된 구간 중간 지점에 35면 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짱구 쉼터 인근에 자녀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공영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녀지가 비정형으로 모양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설계상으로는 35면 정도 조성 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등의 절차가 필요해 주차장 건립까지는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는 행복주택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파악해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 대연 뉴스테이로 불리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통합심의 결과 조건부 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바꾼 옛 뉴스테이 부지입니다. 남구 대연동 산 199번지 일대 약 10만 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29개 동에 1,500여 세대가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낸 이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하고 재검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부지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는 10수년째 무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 부지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부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자의 공공기여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영향평가에서도 지하 침하의 우려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도로, 주차장, 공원하면서 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30% 공공기여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 의원 측에서나 우리 주민님 측에서는 그는 공공기여가 아니라 본인들의 그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부분의 그 사용 도로 겸 공원 겸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는 공공기여가 아니다. 환경 훼손 우려와 교통난,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5년 넘게 반대를 해온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어떤 조건부 합의에도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간 사업자 측은 부족한 공공기여 부분 등에 대해선 보완 방안을 수립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건축 심의 등의 절차도 기다리고 있어 최종 사업 승인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책의 계절 9월을 맞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8번째 개최지인 부산 북구에서는 2년 전 책의 도시 선포를 계기로 올해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낙동 독서대전을 엽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북구는 오는 23일과 24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4회 낙동 독서대전을 엽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독서대전 추진 협의체는 온나, 책의 정원을 올해 주제로 정했습니다. 책의 정원에 온 주민이 모여 책을 통해 온전한 나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23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강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부산 북구청에서는 2021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지역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 및 독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낙동 독서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와 장강명 작가 강연을 비롯하여 공연, 체험, 전시, 워크숍 등 총 4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 독서문화 축제입니다. 북구는 2년 전 책의 도시를 선포하고 연중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낙동 독서대전에서는 정원도서관과 시민 북큐레이션이 진행되고 극단 해풍과 주민들이 함께 제작한 연극, 나도 연극배우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지역 책방 홍보와 평생학습 동아리 발표회 등 평생학습 페스티벌도 함께 펼쳐집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19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오는 10월 전남 목포 일원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산 대표당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결단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인화 부산시 체육회장을 비롯해 선수와 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체육회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부산 최고 육상 윤예린 등 5명 개인 종목과
부산고 야구 등 단체전 종목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개최되며 부산시에서는 49개 종목에 1,672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8일 북구 구포도서관 1층 어린이실에 구포돌봄센터를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포돌봄센터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곳으로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으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하루 수용 인원은 15명이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교육 공무직원을 선발합니다. 조리원과 특수교육 실무원 등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모두 381명을 선발합니다. 원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육 공무직원 채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소양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 삼락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75박스를 사상구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사상중앙새마을금고도 지난 13일 추석을 맞아 10kg 백미 쉼포와 라면 50박스를 사상구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불교연합회장인 지원 스님과 회원들은 지난 18일 부산 남구청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백미 2,000kg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남구 주민의 든든한 후원처인 남구 불교연합회는 올해로 누적 기부 환산액이 1억 5,400여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